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에 관련된 입력 작업을 연습해 봤는데요.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할 때 우리가 그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간이과세자로부터,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발급해 줄 수 있는 증빙이 영수증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같은 걸 못 받아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나 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런 때는 거래는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하면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우리가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을 해두면 되겠죠. 자, 네모박스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에서 빼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시는 분은 잘 챙겨놔야 되겠죠. 자, 대상이 누구예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적격증빙이 아닌 것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 또 개인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또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 운송 용역 외에 운송 용역, 보통 용달차 같은 거,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용역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가산세 면해준다. 복권 판매 수수료의 경우도 해당이 되고,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경우 인터넷, PC통신,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우리가 홈쇼핑에서 사고 적격증빙 받기 힘들죠. 또 우편 송달에 의한 주문 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송금명세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격하지 않은 증빙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면제받는다. 자, 그러면 이 거래를 한번 볼까요? 수행 내용에 있는 이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 용달 회사가 보통 개인 사업자죠. 용달 1톤짜리 이렇게 화물차 끌고 다니는 분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품 운송을 의뢰하면은요, 그 운전기사, 즉 사장님이죠. 사장님한테 영수증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영수증 해줍니다. 영수증을 그래서 받았어요. 15만원짜리. 15만원짜리.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영수증은 얼마 미만만 인정될 수 있어요? 3만원 이하만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15만원짜리라고. 15만원짜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 거래는. 그런데 이 대금을 요거 받고 끝낸 게 아니라, 이거 받고 현금으로 딱 준 게 아니라, 사장님 제가 계좌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수증에다가 사장님 계좌번호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여기다 계좌번호를 딱 적어줍니다. 그것이 증빙이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하나 이건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 용달차 사장님 계좌 하나은행 예금주 박진현, 여기 영수증에 자기 박진현 써있죠. 계좌번호 요렇게로 송금했다 하는 것을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전표 입력은 회계 처리하는 거고 분계하는 거고,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고, 경기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가산세를 피하는 거고. 네, 세 가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용달비가 무슨 목적으로 용달을 썼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운송이래요. 제품 운송이면은 운반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재료 매입하면서 용달비가 들어갔다. 그건 운반비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원재료. 자산 처리해야 돼요. 매입할 때 운반비는 원재료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원재료 안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이거는 제품 운송이니까 판매하는데 운반비가 들어간 거죠. 그게 운반비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전표 입력 같이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영수증에 있는 날짜 9월 30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해 볼까요? (9월 30일) 예, 입력하세요. 아시죠? 차변에 운반비. 판매 관리비니까 800번대 잘 고르세요. 824번 엔터. 거래처, 이게 신속용달, 아마 거래처 코드 없을 겁니다. 옆에 여기다가 신속용달 이렇게 넣어주시고, 적요 밑에 해당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타자하겠습니다. 제품 운송. 차변 15만원 150 플러스 엔터 하면 줄 내려가죠. 4번 하면 뭐예요?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여러분 보통예금 103번 이제 외우셨죠? 103 하면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한국하고 검색하세요. 한국은행 보통예금. 밑으로 내려와서 엔터. 적요에서 보면 없겠죠? 아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엔터로 제품 운송 그냥 복사하고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품 운송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15만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끝. 아래에 분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변 운반비 15만원, 대변 보통예금 15만원.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이거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해 볼까요? 어제 작성했던 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할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어디 있는지 알죠? 여기 딱 있네. 결산 쪽에. 경비등 송금명세서도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어제 작성했던 거. 자, 어제 두 건 작성되어 있죠? 그 밑에 세 번째 거. 거기다가 날짜 9월 30일 2020-0930 신속용달 박진현 엔터. 주소 서울 은평구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서울 은평구 가자로 161을
그대로 입력하신다. 사업자 번호 거기 영수증에 있습니다. 124602145 엔터. 거래금액 15만원 150 플러스 엔터. 여기에서 자, 이 구분에서 말이죠. 이 건은 우리가 송금 명세서 작성할 건이죠. 그래서 부분을 33번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33 해보세요. 그러면 엔터 치면 33번으로 처리가 되고, 계정 코드는 여기 운반비였죠. 운반비 일반 전표에 가면 운반비 코드 보이겠네요. 824.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와가지고 여기다 824 운반비. 적요에는 아까 우리 제품 운송료라고 그랬죠. 제품 운송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입력해주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2번이 완성이 되고, 그러나 여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넘어왔나 보세요. 15만원짜리.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명세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셔라. 안 넘어왔으면. 넘어온 건가요? 넘어왔네. 여기. 제가 여기 15만원. 네, 그래서 3건으로 여기 총계 3건으로 나오면 됩니다. 3건. 자, 그러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닫았습니다. 닫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저장하겠습니까? 예,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뭐를 해야 돼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도 작성해야 된다. 자, 같이 작성해 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셔서 여기 있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거래일자 그대로 입력합니다. 2020-0930. 법인명 신성용달 상호 박진영. 사업자 번호 124602145. 거래 내역 운송료, 제품 운송료 해도 좋아요. 거래금액 15만원. 송금일자 2020-0930. CD가 은행 코드입니다. F2 한번 눌러볼까요? 더블 클릭해도 돼요. CD 칸에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F2 눌러도 됩니다. F2도 검색이에요. 자, 어느 은행에 입금했냐면 하나은행을 여기서 찾으세요. 아래로 쭉쭉쭉쭉. 하나은행. 이게 이렇게 찾지 마시고 여기다가 부분 검색에서 하나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훨씬 빠릅니다. 네, 하나. 찾아졌죠? 81번 엔터. 하나로 빠른 검색으로 검색하세요. 자, 계좌번호 넣어줍니다. 하이폰까지 넣어야 돼요. 계좌번호는요. 501-5482-6242 엔터 치면 끝. 네, 그래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라 하는 문제 나오시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닫아주실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저장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수행 결과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입력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04페이지가 수행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표 입력에 관해서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세 가지의 입력 방법과 또 전표 입력에 수반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작성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제2부에서는 자금과 관련된 전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금이라 하는 것은 현금, 수표, 어음 등을 말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어음 관련된 자금 관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더 필요한 거죠. 자, 현금이라는 것은 현금 시제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예금 관리도 역시 예금의 잔고와 회사의 통장의 잔액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법인카드 관리, 이거 법인카드는요, 회사의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회사와 또 사용하는 회사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죠. 또 그 어음은 우리가 어음의 경우는 어음을 발행했을 때 또는 어음을 수취했을 때 이 어음 관리 대장에 어음 기록을 잘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표 입력할 때 이러한 자금 관련 전표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다시피 쏙 빼버렸어요. 뭐를요? 현금이다, 뭐 예금이다 이런 건 쏙 빼버리고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어음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우리 배웠죠?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그러면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는 여러분 개정 과목이 뭐였어요? 받을 어음이었죠. 반대로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빈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자,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어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어음, 지급어음의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 이겁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약속어음을 여기서 용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용지라는 건 종이어음이라는 뜻이죠. 종이어음. 지금 우리 책에 나오는 건 다 종이어음으로 아니, 다 종이어음이 아니라 주로 전자어음이라고 나와요. 전자어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책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어디가 금방 하나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컬러가 좀 이상하게 돼서 여러분 책이 더 선명하게 보일 텐데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자어음은 종이로 발급하는 어음이 아닙니다. 전자로 발급하는 어음. 그래서 종이어음은 보관이나 이런 걸 하다가 분실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음을 전자어음을 많이 유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전자어음이 더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타이틀이 전자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종이어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속어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약속어음 용지다 이런 표현은 종이어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전자어음 하면 용지는 아니에요. 그렇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을어음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에서 앞에서 다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앞에서 이론 배웠던 거 한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기시키고 실습에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어음을 받았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배서 양도했을 때, 할인을 했을 때, 다 까먹으셨다면 여러분이 요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실습에 들어가셔라.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고 기억하고 있다 하고 실습으로 가겠습니다. 수행 내용.
받으러움 관리.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라. 자, 어떤 내용이냐? 한림사에 외상 매출금 중 3천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았고 받았다는 입금표를 발행해 줬답니다. 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전자어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러움이라고 기록해라. 받으러움 매출 채권입니다. 외상 매출금도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끼리 서로 돌려받게 한 거죠. 한림사가 우리 회사에 외상이 3천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돈 받아야 되는데 10월 1일 날 약속했는데 한림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돈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자, 이거 한 달짜리 1개월짜리 어음으로 발행해 드릴게요. 예, 좀 양해 좀 부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고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이 받으러음, 대변이 외상매출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입력합시다. 자, 지금 여기서 할 일은요, 일반 전표에다가 전표 입력을 하고 어음에 관한 관리를 수행해라. 두 가지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반 전표에 돈 받은 거를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자, 날짜를 입력하세요. 10월 1일. 날짜 고치시고 차변이 받으러움. 자, 3번 한글로 받을 하고 엔터 치면 110번의 받으러움이 있습니다. 엔터. 자, 받으러움이나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꼭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별로 꼭 관리해야 되는 것은 코드를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자, 받으러움은 누가 발행했어요? 한림사가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한림사 1001번으로 검색될 겁니다. 적요는 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1번 적요 딱 맞죠? 예,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적요 번호는 1 하고 엔터. 외상매출금 어음 회수. 금액은 거기 있는 어음 금액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 맞죠? 네, 입력하시면 돼요. 대변은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것도 참 개정과목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TET 2급 정도를 연습해서 시험 보는 분들이다 그러면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오면 거의 다 암기된 사람들이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정도 수준이 돼요. TET 2급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 수준이. 예. 이 정도 개정 과목은 다 이미 많이 써봐가지고 다 외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외상매출금 거래처도 1001 똑같아요. 한림사. 꼭 코드로 걸어줘야 되고. 적요는 5번 적요가 딱 맞죠? 외상대금 받으러움 회수. 여기서는 5번. 대변에 3천만 원. 30 플러스 엔터. 하면은 전표 입력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 보시면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받으러움 3천, 대변에 외상매출금 3천.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어음 관리예요. 자, 어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어음 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 받으러움 이렇게 분계해 놓으면 받으러움이라는 계정별 원장에 갔지 어음 기록부에는 기록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메뉴에 보면은 지금 이 분계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에는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는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달이 안 돼 있습니다. 자금관리 쪽에 있는 받으러움 현황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 가가지고
1월 1일부터 9월 오늘이 지금 이 거래가 10월 1일 거래네요. 예. 10월 1일까지를 한번 볼게요. 10월 1일까지 바드러움 110번 엔터 아이고 바드러움부터 보네. 자, 바드러움 여기 찍었어. 자, 여기 원장에 10월 1일 날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네, 한림사 3천만 원 예, 차변에 딱 기록돼 있죠. 바드러움 계정 차변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음 기록부에도 와 있는가 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서 바드러움 현황 여기 자금 관리에 있는 바드러움 현황. 네. 자. 만기일별로 볼 거 아니라 어음 조회로 보겠습니다. 어음 조회 전체 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전체 거래처 거를 한번 다 봤어요. 없어요. 3천만 원짜리 어음. 네, 어음 기록이라는 것은 어음 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만기일 날짜도 입력해야 되고 만기일도 입력해야 되고 발행일도 입력해야 되고 지급기관도 입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력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해야 그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바드러움 현황 저는 이제 닫고요. 계정별 원장도 닫아버리고요. 이 일반 전표 아까 입력했잖아요. 바드러움이 있는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요. F3. 자, 앞 시간에서 여러분 업무용 자동차에 자동차 관리 항목 할 때 F3 눌렀죠? 어음 관리할 때도 F3입니다. F3 누르면 밑에 바드러움 관리 나옵니까? 다 나왔죠?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보관에서 엔터 치고 어음 종류 전자는 여기 밑에 몇 번인가 보세요. 전자는 6번입니까? 예, 6. 자, 이제 어음 번호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어음 번호. 여기를 전자라고 안 하면 어음 번호가 완전히 입력이 안 됩니다. 꼭 전자로 해놓고 입력해야 전자 어음 번호가 제대로 입력됩니다. 자, 004 이게 은행 코드.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예요. 그 다음에 8자리가 날짜입니다. 2020-1001 날짜. 그 다음은 1년 번호입니다. 1년 번호 123456789 이렇게 20자리로 되어 있는 어음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엔터 치면 수치구분 넘어갑니다. 수치구분 자수하면서 발행인이 여기에 입력한 한림사로 자동으로 딱 들어가요. 저기 거래처 입력은 자수란 뭐냐? 저기 있는 거래처가 발행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자수가 있고 밑에 보면 타수가 있죠. 2번 타수 하면은요 누가 발행했니 입력해달라고 그래요. 누가 발행했니? 예. 우리는 거래처가 발행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1번 자수. 예. 그러면 한림사 그대로 넘어가시고 발행일 넘어갔죠. 커서가 발행일은 10월 1일인가 어음을 보세요. 어음에 보면 거기 발행일이 나와 있습니다. 네, 10월 1일 맞습니다. 자, 엔터 치고 만기일을 입력하세요. 만기일은 우리 어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급기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겁니다. 2021 0112 지급기일 입력하면 커서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지급은행 F2 누르거나 더블 클릭해가지고 찾아요. 자, 은행이 3개 등록되어 있네요. 대한은행, 한국은행, 국민은행. 거기 어음에 보면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국민은행은 맨 세 번째로 내려와서 엔터. 또 한 번 엔터 치면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지점에다가 지점을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지점은 코드가 없으니까
부러지죠. 여기까지. 엔터에서 입력을 마무리하면은 이쪽 저교를 보시면은 바드러움 저교가 여기 있는 내용이 딱 요약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드러움 장부까지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어음거래 관련 전표 입력할 때 어음을 받았을 때 전표만 입력하지 말고 밑에 바드러움 관리까지 해줘야 자금관리 관련된 장부까지 다 완성이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문제 해볼까요? 만기가 된 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 하나기업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3,8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만기일은 10월 5일이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입금된 걸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3,8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이 하나기업이 발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10월 5일인데 만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은행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답니다. 근데 추심료가 없었나 봐요. 예, 국민은행에서 추심료 무료 서비스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심료 없이 3,800만 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추심료가 있으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추심료 없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바드러움이죠. 분계 맞습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바드러움. 바드러움 만기됐으니까 없어지고 은행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제출했죠. 대신에 예금이 들어왔죠. 자, 10월 5일 전표 입력합니다. 날짜를 5일로 고치세요. 자, 차변에 당좌예금 102번. 은행은 국민은행. 국민은행 당좌. 저교에 해당되는 번호 찾아보니까 2번 보이네요. 2번. 바드러움 당좌 추심. 그래서 2번 툭 치세요. 엔터. 그러면 저교 입력됐고요. 차변 금액 입력합니다. 3,800만 원. 38 플러스 엔터. 38 플러스 엔터. 자, 줄 바뀌어서요. 대변 입력할 차례입니다. 네, 대변은 4번. 이런 과목은 110번. 바드러움이 110번이에요. 네. 거래처는 은행이 아니죠. 바드러움 누가 발행한 거였냐면은 하나기업. 하나 검색해서요. 1003번이네요. 하나기업 주식회사. 저교 중에 맞는 거 한번 볼까요? 만기 6번. 예, 저교 6번이 해당이 되네요. 6번. 대변 금액 3,800만 원이니까 38 플러스 2번 엔터. 네, 그래서 전표 입력은 차변의 당좌예금 3,800, 대변의 바드러움 3,800. 거래처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 바드러움은 하나기업. 코드로 꼭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이제 이 건은 요걸 요렇게 해서 이 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음 관련 거래니까 어음이 입력된 줄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야 돼요. 자, F3을 누르면 밑에 바드러움 관리라는 창으로 바뀐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만기가 된 거지 할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만기로 고치세요. 자, 밑에 어음 상태 만기가 4번이죠. 4번. 4번이니까 4 입력합니다. 그럼 만기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어음 번호는
우리가 아까 어음을 새로 받았을 때는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거지만 만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아서 우리 회사 어음 장부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건이죠. 그러니까 이건 찾는 거예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찾으세요. 어떻게 찾느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누르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바로 찾아줍니다. 그러면 밑에 선택만 누르면 돼요. 만기는 이게 끝이에요. 이 어음이 만기됐다라는 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엔터 하면 끝납니다. 네, 만기 때의 어음 자금 관리가 제일 간단합니다. 구구절절 입력할 게 없어요. 그냥 찾아만 주면 돼요. 어음을.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저교에 딱 들어가요. F3. 요 받으러 줄 클릭하고. 네, 받으러 줄 한번 클릭한 다음에 F3. 밑에 안 나와요? 나오죠? 만기. 4번 만기 해주고. 만기 처리니까. 4번 만기 한 다음에 요 어음 번호 더블 클릭 해가지고 확인해주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월 8일이고요. 이번에는 배서 양도하는 경우도 자금 관리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주식회사 한성이라는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주식회사 베스트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 4,300만 원짜리를 배서해가지고 지급했대요. 근데 이 어음은 11월 30일이 만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30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돈 받는 건데 주식회사 한성의 외상매입금을 갚을 용도로 여기 한성에다가 뒤에다가 우리가 이거 서명해가지고 외상매입금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배서양도는 이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는 뭐예요? 외상매입금이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하죠. 배서양도는 차변이 외상매입금, 대변이 받으러움이다. 자, 10월 8일 날 거래 날짜 고치세요. 10월 8일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 검색해보면 251번일 겁니다. 거래처는 한성의 외상매입금이에요. 저교는 뭐냐? 외상매입금을 반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양도했죠. 이게 배서양도네요. 7번 저교 7번 하면 입력이 다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4,300만 원. 43 플러스 엔터 치시고 대변에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110번입니다. 이때 주의하세요. 여기 외상매입금 거래처하고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배서양도할 때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와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안 같아요. 자, 베스트1이죠. 베스트1에서 받은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가 여기는 베스트가 돼야 돼요. 베스트로 검색하세요. 1002번.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저교는 어음 관리하면 어차피 바뀌는 거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갔다가 나중에 자동으로 바뀔 거고 대변에 4,300만 원 입력합니다. 43 플러스 엔터 하면은 밑에 보시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 분계가 딱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 받으러움 줄을 한번 클릭해라 이거예요.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어음 관리해야 돼요. 클릭하고 나서 F3. 네, F3 하면은 밑에 받으러 음 관리. 할인이 아니라 우리는 배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3번으로 입력하세요. 3번 하면은 배서로 바뀝니다. 배서도 이미 우리가 받았던 어음을 배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해라. 어떻게 검색해요? F2를 누르거나 여기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찾아줘요. 그래서 밑에 선택만 누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만기 때는 이걸로 끝나지만 배서는 이걸 어디다가 어느 거래처에다 배서했냐 이걸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엔터 치면 그 자리로 딱 넘어가요. 여기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어음번호 딱 찾아주고 엔터 치면 그 다음에 이거 넣어라. 이거 넣어라. 지급 거래처를 넣어라. 그래서 지급 거래처는 베스트 1에다가 지급한 거죠. 그래서 F2 또는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서 베스트 검색하는 거예요. 베스트 엔터. 베스트 1. 죄송합니다. 한성. 한성. 제가 착각했어요. 예. 다시 F2 눌러서 한성. 그렇죠? 베스트 1이 발행한 이 어음을 한성에다 지급했다. 이렇게 기록해야죠. 여기 지급 거래처는 한성입니다. 베스트 1에서 받았던 어음을 한성에다 지급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회계 프로그램을 한 3가지 정도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K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시험용 버전인데 우리가 그 전산회계, 전산세무 수업을 하려면은 K랩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그거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 AT 시험 수험 과정으로 바뀌면서 제가 더존을 써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비교했을 때 더존이 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써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 자금 관리를 안 하면 어음 대장을 못 만들잖아요. 예, 그거는 수업용 버전에 그걸 안 넣어서 그런 겁니다. K랩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공인회계사의 AT 시험의 그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실무 중심형 자격 시험이다. 이렇게 내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돌아가는 것은 최대한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네, 두 개 회사를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좀 실무 중심에 가까워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전부 증빙으로 문제를 내요. 시험지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영수증을 주고 그걸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회계 프로그램에 또 개인 사업자들, 작은 사업자에서는 얼마예요? 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그 교육을 할 때 쓴 건 아니고, 그걸 교육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계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이, 나는 얼마예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거 뭐 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해서, 아는 사이니까 제가 쉬는 날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프로그램도.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 하면은 더존을 기업들이 많이 쓰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쓰기 편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번까지 했냐면요. 배서까지 했습니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4번부터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